이제 기하 공차라는 거를 기입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비슷한 기능이 있어요. 사실은 뭡니까? TOL이라는 명령을 전에 배운 적이 있어요. 치수 명령에 대해서 제가 훑어보던 중에 톨러런스라는 이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TOL 엔터하고 이렇게 기하공차 기입틀이 떴을 때 여기에 넣는 것이 기하공차 종류 기호, 그리고 여기에다가 공차 값을 타이핑해서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쓰는 것이 데이터 이라고 한번 기입해 본 적이 있어요. 복습 차원에서 톨러런스 명령어를 가는 실선 도면층에서 해볼게요. 가는 실선. 기하공차도 치수객체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치수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는 실선 도면층에서 시작해 봅니다. 현재 도면층 가는 실선. 여기 여백에다 연습해 볼게요. TOL 엔터. 기하학적 공차라는 대화창이 떴습니다. 그죠? 이따가 이런 식으로 기입할 거기 때문에 한번 넣어 보자면 기호 요거 클릭했을 때 기호에는 요 까만 버튼을 클릭했을 때 기호라는 대화창이 새로 뜨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요런 기호를 사용할게요. 요거를 무슨 기호라고 할 수 있냐면 직각도 공차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와 객체가 기하적으로 수직관계일 때, 수직관계여야 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직각도 공차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종류 기호를 선택할게요. 클릭.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이게 30이었으니까 그래요. 먼저는 요 공차 1이라는 것에서 네모 칸이 있었죠. 네모 칸이 이렇게 네모 칸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요거를 딱 클릭하는 순간 파이라는 기호가 들어가실 겁니다. 되셨어요? 파이라는 기호 들어갔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공차 1 여기 다음 칸에다가 수치를 공차 값을 기입할 건데 이 공차 값은 0.008 이렇게 넣어 봅시다.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잠깐 대기. 자, 저는 요거 수정화라고 말씀드릴게요. 0.009로 입력하시는 게 맞겠네요. 데이터를 확인하니까 0.009가 맞습니다. 0.009 입력하셨죠? 그러면 여기 데이텀이라는 애가 하나 있죠? 데이텀 1이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 커서를 클릭해 놓으시고 알파벳 대문자 A를 입력해 볼게요. 알파벳 대문자 A를 데이텀 1에다가 클릭해서 입력합니다. 확인. 그러고 내가 임의의 지점에 클릭해 놓을게요. 자,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 봤습니다. 요게 무슨 명령어로 실행하는 거라고요? 톨러런스, TOL, 그죠? TOL 단축키로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요거는 연습 차원에서 비교로 보여드린 거니까 지우셔도 돼요. 역시 여백에다가 연습을 할 건데 먼저는 데이텀 기호를 그릴 거예요.
데이텀 기호를 만들고 두 번째는 방금 전에 톨러런스 명령을 이용해서 기하공차 기입틀이라는 걸 생성했듯이 기하공차를 입력하는 걸 할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나의 명령어로 실행할 겁니다. 두 가지를 다 어떤 명령어로 실행할 거냐? qreader라는 명령어로 실행할 거예요. 기존에 CAD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리더라는 기능도 있는데 쌤 리더하고 qreader하고 다른가요? 다릅니다. 리더라는 기능은 좀 불편해요. 화살촉이나 이런 게 지시선하고 다 분해돼서 정렬하기도 좀 불리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qreader라는 요 기능을 아주 애용합니다. 요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qreader라는 거를 실행할 건데 먼저 데이텀을 qreader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qreader의 단축키 아직 배우지 않은 건데 qreader의 단축키는 QL입니다. QL 해가지고 설정을 조절할 거예요. S 엔터. 여기서 세 개의 탭이 있는데 먼저 지시선 및 화살표 촉이었나? 지시선 및 화살표 요런 탭에서 화살촉의 모양을 바꿀 거예요. 뭐로 바꾸냐면은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 이렇게 쓸 칸이 없어서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라는 거로 가고, 그 다음에 그 문자라는 아마 탭일 거예요. 문자라는 탭일 건데 거기서는 그 공차라고 바꿀 겁니다. 이게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석이라고 되어 있었던 거를 공차라는 걸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세 개의 탭 중에 부착이라는 탭이 사라져요. 요거로 바꾸는 순간 요 탭이 없어집니다. 자, 이 세팅까지 들어갈게요. QL 엔터, 설정 S 엔터. 자, 여기서 주석부터였는데 주석 탭부터 할게요. 공차로 이렇게 바꿔요. 부착이란 탭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시선 및 화살표 탭에 가서 화살촉을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 요거로 바꿨어요. 자, 요렇게 해놓고 이 데이텀을 만드실 때 먼저 임의의 지점을 1번 클릭하고 임의의 지점 2번을 직격 오스냅 모드에서 사용할 텐데, 요 거리를 갈 때는 10mm 이상의 길이로만 가시면 돼요. 화살촉이 나타날 수 있게끔만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이 방향으로 클릭하는 순간 요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두 번째 점을 이렇게 찍고 엔터 키를 바로 누르면 이렇게 기하학적 공차 기입틀이 다시 뜰 거고요. 거기에 데이텀 1에다가 그 알파벳 대문자 A만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 종료하면 이런 모양이 완성이 돼요. 해볼게요. 자, 여기서 나는 확인 버튼 눌렀었고 요 첫 번째 점을 클릭했어요. 두 번째 점을 오소 모드 상태니까 X 방향으로 두 번째 점 찍기 위해서 커서를 움직이니까 이렇게 말풍선이 뜨죠. 직교 땡땡 1호 점점점 얼마 요 길이 값이 나오고 각도는 0도이다 요런 표시가 뜹니다. 이럴 때 10 이상만 됐으면 저처럼은 15 정도 됐으면 여기서 두 번째 점을 클릭하세요.
클릭. 그리고 세 번째 점을 또 찍을 수 있는데 여기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엔터. 그죠? 엔터. 기하공차 기입틀이 또 떴습니다. 여기서 어디다가 입력하시라고요? 데이텀 1이라는 거에다가 A를 대문자로 입력하시라는 거죠. 자, 대문자 A 확인. 완성됐나요? 안 되신 분?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데이터 만들 때는 무조건 X의 양의 방향으로 첫 번째 점 이렇게 찍고 두 번째 점 이렇게 찍고 10 이상만 되게 이렇게 해서 화살촉만 생기면 이렇게 가시고 데이텀 기하공차 기입틀이 떴을 때 알파벳 문자만 입력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이게 완성이 돼요. 중요한 거는 언제나 X의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잡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옆에다가 제가 빨리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두 번째 점을 찍어요. 그래 놓고 데이텀 뭐 예를 들어 또 A 이렇게 기입했어요. 어머, 어떻게 됐습니까? Y 방향으로 요거 첫 번째 점 이렇게 찍고 두 번째 점 이렇게 딱 찍어 가지고 지시선 위치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성된 지시선이 요거를 지시선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꺾어지면서 생성이 돼요. 요거는 오토데스크에서 실수로 이렇게 놔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이렇게 쓸 때도 있어서 우리는 요런 거를 알고 있고 대신에 요거 여러분이 이렇게 그려놓은 거 요거 하나 더 카피해 가지고 밑에다가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또 하나 더 비교할 게 있으니까 카피해서 아래다가 놔두세요. 자, 카피 클릭해 가지고 기준점 대충 클릭해서 아래에다가 하나 더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이 데이텀을 로테이트해서 돌리면 되나? 어느 거를 로테이트해서 돌리나? 이 지시선하고 화살촉을 선택해서 얘만 따로 로테이트 할 수가 있어요. 틀하고 별개로 지시선 요거하고 짝대기 요거하고 화살촉 요거하고 두 개만 선택해서 로테이트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자, 일단 위에 거로 로테이트를 해봅니다. RO 엔터. 어느 거라고요? 지시선하고 화살촉이죠. 요거 잡았고 엔터. 기준점은 지시선의 끝점. 요거 클릭했어요. 요래 가지고 오소 모드가 켜져 있으니까 커서를 이렇게 돌리면 얘가 Y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돼서 쓰죠. 커서를 나는 이 아래쪽으로 놓으니까. 그죠? 자, 요럴 때 얘를 클릭해서 놨어요. 그래 놓고 이 지시선하고 화살촉하고를 또 무브를 한번 해볼게요. 무브. 자, 좀 할 게 많죠. 무브 하는데 이 두 객체를 선택해서 기준점은 요 끝점으로 잡아서 틀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식이 뜰 때 중간점 갖다 놓을 수는 있어요. 갖다 놔 볼게요. 무브 요 끝점 잡아가지고 중간점에 딱 갖다 놨어요. 요거면 괜찮을 것 같죠? 근데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얘네를 그대로 무브 다 선택해서 무브 해 봅시다. 뭐 기준점은 대략 아무데나 찍어 놓으시고 이렇게 무브 싹 해 보세요. 어머,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이해되셨어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지우고 카피 하나 더 해놨죠. 아래쪽에다 요거 카피 더 해놨죠.
요거를 가지고 편집을 하는데, 자, 우리는 익스플로드를 할 거예요. 분해를 하는데 어디를 클릭하고 분해하느냐? 자, 이 지시선 선분을 클릭하고 분해할게요. 요거를 클릭하고 분해할게요. 자, X 엔터. 자, 이렇게 선택했어요. 엔터. 그럼 이제 뽀개졌어요. 이 틀을 클릭하시고 분해하는 거는 비추입니다. 틀을 클릭해봐야 익스플로드 분해가 안 돼요. 지시선을 반드시 클릭하고 또는 지시선 포함해서 화살촉 선택하고 분해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좀 전에 한 것처럼 로테이트 명령 이용해서 얘를 돌리는데 기준점은 지시선의 요 끝점이에요. 그리고 앞서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돌려줄게요. 로테이트 R5 엔터하고 기준점을 여기 잡아서 이렇게 돌렸어요. 회전됐죠? 그러면 무브 명령을 쓸 때 요 지시선하고 화살촉을 역시 잡을 거고, 무브 할 때 지시선과 화살촉의 요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틀에, 기입 틀에 위에 있는 수평선의 중간점 여기로 클릭해서 옮겨 놓을게요. 자, move 요 끝점을 잡아서 중간점에다 클릭했었어요. 자, 이거는 무브해도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무브 해볼게요. 아무 문제 없네요. 멀리 와서 드디어 성공을 했네요. 그죠? 자, 요렇게 데이텀은 요렇게 뭡니까? 두 번에 걸쳐서 좀 편집을 해야 되겠다. 데이텀을 먼저 잡았는데, 자, 이 데이텀 기호를 이제 옮길 거예요. 자, move 명령을 실행해서 얘를 딱 선택해 주시고 크로스 셀렉트 이렇게 해 주시고 엔터. 기준점을 잡을 때 데이텀 삼각형 요거의 중간점이 이렇게 오스냅으로 표시가 될 때 클릭하시고, 그리고 화면에 어디로 얘를 가져다 놓을 거냐면 3이라는 요 치수선의 화살촉 끝점이 존재할 거예요. 요 끝점에다가 클릭해 주면 데이텀 기호가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여기다가 클릭해 줄게요. 자, 되셨어요? 이렇게 데이텀 기호를 갖다 놓게 되고요. 이렇게 가져다 놓은 이 데이텀의 지시선, 요 선분을 제가 지시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요 선분이 너무 길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스트레치 들어가서 요거 1번, 2번 잡아가지고 요렇게 지시선을 부분 걸치게 잡아서 기준점 요런 데 잡아가지고 조금 요렇게 당겨주면은 이 지시선의 길이만 짧아지겠죠. 자, 요렇게 조절하셔도 되고, 저는 그 다음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데이텀을 우리가 이 도면에다가 표시해 줬는데, 제가 밑에 바닥을 흰색으로 덧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흰색으로 덧칠을 했는데 여기에 데이텀을 지시한 거예요. 데이텀을 지시한 거예요. 즉, 이 바닥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바닥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데이텀이라는 거는 일종의 기준이에요. 조립할 때의 기준으로 볼 때도 있고 가공할 때의 기준으로 볼 때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실제 물건을, 이런 물건을 주조로 만들고 난 다음에 먼저 어떤 작업을 한다? 바닥면을 먼저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공했고 다른 가공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 바닥면을 데이텀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그러면 끼워 맞춤이 적용이 된 그 파이 10 H7 파이 10 H7 그게 요 구멍이죠. 여기가 다른 부품 축 부품이 끼워질 구멍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끼워 맞춤이라는 허용차를 이렇게 H7이라고 기입을 한 건데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이제 기아공차를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기아공차를 기입할 텐데 어느 치수예요? 요 치수죠? 요 치수에다가 기아공차를 기입할 거예요. Q 리더 기능으로. 자, 그러면 또 Q 리더 실행할 거고요. 설정 또 확인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설정에서 주선은 이미 공차로 돼 있어서 요거 바꿀 거는 없는데 지시선 및 화살촉 그 항목에서 화살촉의 모양을 앞서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로 바꿨죠. 그거를 다시 닫고 채움이라는 걸로 바꿀 거예요. 그래야 요런 스타일의 화살촉으로 바뀝니다. 요거를 먼저 해야 돼요. 세팅부터 가고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QL 엔터. 설정 S 엔터. 자, 요 지시선 설정이라는 대화창이 떴을 때 화살촉의 모양을 뭐로 바꾼다? 닫고 채움. 주소는 바꿀 거 없습니다. 공차로 놔두고 지시선 및 화살표만 다시 닫고 채움으로 바꾸는 거예요. 확인. 자, 이렇게 확인하는데 우리는 이번엔 어떻게 갈 거냐면 이 치수에다가 치수선 여기에다가 보면은 화살촉의 끝점에 맞춰 가지고 딱 찍어서 첫 번째 점 이렇게 찍어서 두 번째 점 이렇게 찍어서 엔터 한 번 더 반복해 주고 기입틀 이렇게 떴을 때 요거 종류기호 요거 선택하고 파이 기호 넣고 아까 0.009라고 이야기했죠. 0.009 그리고 데이텀 A 요런 식으로 기입을 해 볼 거예요. 어느 위치인지 이제는 아시죠?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점을 여기에다 클릭했습니다. 두 번째 점은 여기쯤에다가 클릭했어요. 세 번째 점 클릭할 수 있는데 엔터 누른다 이거죠. 그래요. 엔터. 그래 놓고 종류기호 요렇게 요거 요렇게 된 거 선택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네모 버튼을 아예 클릭하면 파이 기호 들어가고요. 0.009 타이핑해서 입력하고 데이텀 1에다가 대문자 A 입력하고요. 그런 다음에 확인 누르면 끝나요. 자, 그러면 저도 이제 완성하자면 확인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됐어요. 자, 그런데 뭔가 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 2 곱하기 파이 10 H7이라는 이 치수 문자들이 치수 보조선의 오른쪽으로 연장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죠? 치수 숫자 밑에 치수선이 연장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겹쳐 가지고 Q 리더로 이렇게 추가했어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얘를 살짝 무브 명령을 이용해서 요거를 선택하고 이렇게 내려 버릴게요. 뭡니까?
이런 경우는 톨러런스 명령을 바로 써서 여기에다가 클릭해줘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톨러런스 명령을 써서. 그런데 나는 이 기입틀만 이렇게 가져갈 수 있을까? 이렇게 움직여 주게 되면 지시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아까 데이터 만들기 할 때처럼 얘를 익스플로드 하는데 어디를 클릭해서 익스플로드 한다? 지시선을 클릭해서 익스플로드 한다. 그러면 이 선과 지시선과 화살촉을 지울 수가 있어요. 이래 놓고 얘를 기입틀을 무브 할게요. 이래 놓고 기입틀만 무브 할게요. 그랬을 때 여기 끝점이 존재하는데 위에 있는 끝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자 일단 지시선이 이게 붙긴 붙었죠. 근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얘를 무브 명령을 써 가지고 기준점은 대충 잡았는데 이렇게 맞춰 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맞춰 놓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조금 위험해요. 그죠? 요거는 조금 위험해요. 왜냐? 온도를 계속 합시다. 자, 요거 옮기기 전까지로 이렇게 온도를 계속 합시다. 자, 이렇게 기하공차 기입틀과 지시선이 같이 붙어 있는 상태로 온도를 쭉 해놨어요. 여기에서 저는 이 주소를 치수 텍스트를 더블 클릭해서 얘를 편집할 때도 있겠죠. 왕왕 뭐 더 짧게 이렇게 할 때도 있겠죠. 2 곱하기 1을 안 쓸 때도 있겠죠. 요럴 때 클릭. 이 상황은 지시선이 문제없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X 엔터 해가지고 지시선만 분해해서, 여러분은 눈으로 보셔도 돼요. 이제 요거 분해해 놓고 지시선 요거 하고 화살촉 요거 하고 지워 놓고 이렇게 텍스트를 편집했다. 그러면 얘네 둘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것도 무브에서 움직여서 붙이고 막 그래야 되죠. 이런 게 불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다시 요 상태로 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QReader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데이텀을 한번 만드는 것도 했고, 그리고 또 기하공차를 한번 기입하는 것도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데이텀을 생성하시고 기하공차를 앞으로 기입하시는데, 하필이면 얘는 이 구멍은 이렇게 치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점 하나 찍고 두 번째 점 하나 찍고 이런 식으로 기하공차를 기입했어요. 근데 만일에 진짜 이거는 아닌데 눈으로 보세요. QReader를 이용해서 기하공차를 넣을 때 이렇게 한번 꺾어서 이렇게 가가지고 뭡니까? 예를 들어 동축도 간다 치고 이렇게 해서 0.08 이렇게 간다 치고 데이텀 A. 자, 이런 식으로 기입할 때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점을 1, 2, 3 이렇게 찍었죠. 즉 치수가 이 횡방향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때, 형상에 대해서 치수가 횡방향으로 표시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기입틀이 수평으로 놓여야 되면서도 이렇게 3번 꺾어서 지시선을 가셔야 돼요. 오케이? 문제는 하시다가 여러분이 이 기입틀을 막 이동을 시킬 때가 있어요. 자리가 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이동시키실 때가 있어요. 또는 스트레치 명령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줄이고 하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왜? 지시선이 직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은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출하신 도면을 제가 채점하다 보면은 얘를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움직이고 얘를 이렇게 클릭해서 움직이고 하다가 지시선들이 이렇게 된 애들이 생겨요.
자세가 직각이지도 않고 수직과 수평 이런 식으로 정렬되어 있지도 않고 기울어진 상태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틀렸다고 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이렇게 기입하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틀린다. 자, 언제나 틀린 경우를 제가 많이 강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과제도면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우리는 조립 관계에 있는 이 축이 조립될 구멍에다가 직각도공차라는 기하공차를 적용했고 요 바닥에다가 데이텀을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른 가공하는 면에다가는 기하공차를 아예 안 넣었습니다. 이렇게 부품과 부품 간에 끼워 맞춤 관계가 있을 때 기하공차를 주로 적용할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다른 절삭 가공만 하면 기하공차를 적용하는 거를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갈 경우에는 이게 많이 들어요. 돈이 열나 많이 들어요. 가공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기하공차를 맞추려면 우리 해드리겠는데 돈 더 주셔. 이렇게 가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기하공차를 적용하는 스타일로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이브 하시고 이 도면은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